네, 반갑습니다. 계지가 작약생강 인삼탕 또는 신가탕이라고 부르는 처방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문부터 보겠습니다. 발한 후에 신동통하고 맥침지자는 계지가 작약생강 각 한양 인삼 세냥 신가탕 주지라. 자, 이 조문 보겠습니다. 발한 후에 신동통 맥침지. 자, 이 처방 내용은 이름이고요. 발한 후에 신동통했다. 요 내용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발한 후에 땀을 내고 난 다음에 동통이 되었다는 건 두 가지로 아마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땀을 흘린 후에 양기가 약해진 겁니다. 망량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양기가 약해졌는데 특히 표 쪽에 계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표 쪽의 양기가 많이 약해진 거예요. 저는 이거를 표의 양, 표양이라고 표현하기는 하는데, 여러분 꼭 반드시 이게 책에 나와 있는, 잠깐만, 이게 글씨가 잘 안 써지네. 예, 마우스를 바꿨더니. 자, 표양이라고 저는 하는데, 결국에는 양기가 약해서 차가워져서 아픈 겁니다. 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땀을 많이 흘렸다. 여기 발안에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앞에는 신동통에 포인트를 두는 거고, 여기에 포인트를 두는 거고, 뒤에 거는 발안 후에 포인트 둡니다. 과다발안이라는 거죠. 땀을 많이 흘린 뒤에, 땀이라는 거는 우리 인체의 진액입니다. 진액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근육이 진액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련, 이렇게 쪼그라들고 뭉치고 위축이 됩니다. 구련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양기도 약해진 게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구련 플러스 양허, 이래서 통증을 유발하느냐, 이 두 가지로 포인트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처방이 달라지겠죠. 자, 앞에서 말한 발한 후에 신동통한 경우, 신동통에 포인트를 맞춘다고 하면 계지를 씁니다. 계지가 이런 데 쓰는 거죠. 그리고 땀을 많이 흘려서 진액이 부족했다. 그래서 구련이 생긴 데에는 대표적으로 작약입니다. 거기에 감초나 대조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계지를 같이 쓰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구별을 해야 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상한론의 판본에 따라서 신가탕의 처방이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계지가 작약생강 인삼탕이죠. 또는 다른 데서는, 다른 판본에서는 계지 작약생강 인삼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약을 넣느냐 빼느냐, 이 차이인 거죠. 그러면 이 환자가 구련이 심하냐 안 심하냐, 근육에서 진액이 빠져나가서 구련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 구조는 계지가 작약탕이라는 처방이 있죠. 여기에서 이제 생강이 좀 더 증가되고 인삼이 들어가는 처방입니다. 그래서 기본 구조가 계지가 작약탕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처방이 달라진 건 보면 계지가 작약생강 인삼탕은 작약 감초 대조가 들어가는, 이게 구련을 치료하는 건 이렇게 되고, 또는 계지거 작약생강 인삼탕은 작약을 빼서 계지의 위주로 해서 쓰는 처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본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맥이 침지한 것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물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침지라는 것은, 이 맥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체의 그 모든 정보가 이 맥관 안에 하나로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즉, 우리 생명력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명력의 활동이 침지하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뭔가 기운이 약하고 양기가 약해져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설명은 할 수 있는데요. 그게 100% 그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맥은 또 사람에 따라서 진단하는 게 틀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는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른다라고 넘어갈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의학을 하면서 맥을 중점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마다 인식하는 게 매우 다르다는 거예요. 진단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매우 중요한 정보지만 혼선이 있으면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루지 않습니다. 그거를 아니더라도 치료할 수 있는 것. 제가 그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계지가 작약생강 인삼탕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표양허에 구련에다가 이제 위장장애가 나타났어요. 인삼과 생강이 배후된 걸 보면 확실히 오심이나 구역, 반하를 쓸 정도는 아니고요. 오심과 구역을 치료하는 게 확실하게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삼, 생강 모두 위를 활동시키는 약이거든요. 자극 주고 활동시킵니다. 그 자극이 소화제처럼 그래 강하게 주는 건 아니지만 활동시킵니다. 그래서 식욕부진이 나타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환자를 진단했을 때 표의 양기가 약하다. 그 다음에 구련이 있다. 거기에다가 오심구역 식욕부진이 나타날 때 이때 계지가 작약생강 인삼탕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발한 후에 신동통하다 만 가지고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땀을 흘렸다 안 흘렸다 말하는 사람도 적을 뿐더러 반드시 통증이 있는 사람이 통증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도 환자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단을 했을 때 이거는 확실히 표양하다. 이거는 확실히 근육에 진액이 부족해져 있는 증상인 구련이다. 거기에 오심구역 식욕부진이 동반된다. 이때 계지가 작약생강 인삼탕을 쓰는 거예요. 자, 치료 사례를 가지고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가탕에 보면 치료 사례는 감염병이 됐어요. 외감이 됐는데 해열 진통제를 썼어요. 그 복용 후에 두통, 신통이 나타나고 음식이 입맛이 없는 그런 케이스가 나타났어요. 이건 전형적으로 이 조문과 내용이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해열제를 써가지고 너무 땀을 많이 내는 겁니다. 너무 땀을 많이 낸 다음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신동통, 두통, 신동통, 표양허의 하나의 징표죠. 거기에 땀을 많이 냈다. 이게 이제 구련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진액이 빠져서 근육이 진액이 빠져서 된 거. 그게 이제 구련이니까요. 그 다음에 위장장애, 위장무력인 음식 무미가 나타난 거예요. 이럴 때 계지가 작약생강 인삼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상한론에는 계지가 작약생강 각 한양 인삼 각 세냥 신가탕 이라고 이름이 돼 있지만 기릭동동 선생은 그냥 계지가 작약생강 인삼탕이라고 처방을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처방에는 이런 용량이 안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가 새롭게 가했다. 그냥 가했으면 되지 뭘 또 새롭게 가해. 그럼 앞에 거는 구입니까? 그런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장준경이 쓰던 처방의 명대로 심플하게 가자 해서 자기는 고쳤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길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이제 그래서 이거를 그냥 신가탕
새롭게 가엔, 이렇게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치료 사례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요. 그 다음에 대변불통. 자, 대변불통이 됐어요. 기체인가? 아니면 진액 부족인가? 자, 이걸 가지고 봅시다. 거기에다가 상력, 구역이든 뭐든 상력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지럼증이 나타났어요. 대변이 불통한데 어지럼증이 나타났다. 자, 대변이 불통한 거는 대체적으로 기체, 장의 이 육부의 소화기관에서부터 장까지 이 육부에 막힘이 있는 거예요. 막힘이 있기 때문에 이 육부에 막힘이 있는 그런 상황인지 아니면은 실제로 진액이 부족해져서 물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로 접근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맞추는 거예요. 자, 상력과 두현. 현운증은 대부분 수기, 담음, 수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담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거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대변이 이렇게 안 통해요. 아, 뭔가 지금 진액 부족인지 기체가 있다. 거기에 수기에 의한 상력증이 나타났습니다. 자, 수기가 있다고 상력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표의 양기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표의 양기가 약해서 위축이 되니까 올라갑니다. 자,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치료하느냐? 일단은 상력되는 걸 막아야 됩니다. 이럴 때 쓰는 게 게이지입니다. 펼쳐주는 그런 게이지를 쓰고, 그 다음에 두현이라는 이 자체가 수기, 담음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이 담음은 제가 이 치료 사례 쭉 추렸지만, 여기에 수기가 위장에서 수기가 잘 만들어져서 위장이 이렇게 위축이 되는 거구나. 이거는 수기를 없애면서도 위장을 좀 풀어주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되겠구나 생각을 쓰는 겁니다. 거기에 아마 대변 불통은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평소에 구련이 있었던 겁니다. 즉 진액이 부족해 가지고 장 활동이 안 됐던 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 지금 나타난 것과 과거에 있던 것들이 짬뽕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진액을 보충하면서도 양기를 펼쳐주고 수기를 제거하는, 대변이 나가기 위해서는 여기 작약을 쓰고요. 상력감을 없애기 위해서 게이지를 쓰고요. 그 다음에 어지럼증을 없애기 위해서 생강을 쓰고, 그 다음에 이 위장 활동을 돕는 인삼을 쓴, 그래서 신가탕을 쓰는 겁니다. 자, 저의 논리는 갖다 맞추는 거예요. 갖다 맞추는 겁니다. 왜? 자기가 이렇게 치료했다고 기록을 해놨더라고. 이런 환자를 다 이렇게 신가탕으로 치료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기에 이런 데에도 쓸 수 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임신 중에 오심, 구토, 음식, 무미, 현운, 발열이 됐다. 자, 임신 중에 오심, 구토하는 거 보니까 위장에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위장에 수기가 있는 겁니다. 위장이 위축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음식, 무미가 있는 것 보면 위장의 활동 자체가 대단히 힘이 약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운도 오심, 구토와 같이 묶을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발열이 나타나요. 발열. 자, 발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신가탕으로 치료하려고 하면 양기가 표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표증이. 표에 오한 발열처럼 표증이 있으면서도 중심에 수기가 있는, 위장에 수기가 있는 그런 경우. 여기에 쓴다. 자, 그러면 작약이 조금 표가 안 난다, 그죠? 예, 제가 아는 것도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책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사실은 그냥 이런데 요거를 썼다라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게 효과를 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글에서 써 있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유추를 해야 됩니다.